우리는 뭐 그냥 일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태몽이 뭐였어요 물어보면 다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잘 없죠. 그래서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또는 그런 기운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또 뭐 예지몽 같은 거 꾸시는 분들도 많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은 게 과거의 한국의 신들을 보면은 여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시선 너머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무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무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막 무당분들 많이 출연하시고 여러 채널도 많이 있고 한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무속이랄지 개인적인 어떤 신기, 영빨 뭐 이런 쪽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제 책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호모 사피엔스의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무당이 많은 건가요? 무당이 샤머니즘이라는 종교의 사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무당이죠. 샤먼이라는 존재인데 이 샤먼은 신계와 인간계를 연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형태의 종교들을 가진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 중에 이제 한국이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이 샤먼들, 무당이라는 분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무당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제가 20년 전 자료로 본 결과로는 20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통계에 따르면 80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데 한 20년 동안에 4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거죠. 다른 나라에 우리의 무당에 해당하는 분들이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집계도 어렵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20년 전에 비해서 4배나 늘었다는 거는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에 한참 많을 때가 한 7만 개 정도였고요. 요새는 한 5만 개에서 6만 개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이 우리나라에 2만 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무당이 80만 명이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사실 국가 통계로 무당들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방식이 없어요. 점술 종사자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만 몇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경신연합회라고 이제 무당 협회 내지는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만 해도 한 50만 명 된다고 보고 그 외에도 이런데 속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80만 명 정도는 될 거다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당에 대한 무속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자유로워진 게 사실이에요. 80년대, 90년대 한 초중반만 하더라도 무속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신이다 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로 여러 뭐 매체에서 무당분들 많이 출연도 하시고 예술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신내림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피하고 누구 우리 뭐 어머니 무당이다 그러면 숨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또 신내림 뭐 받아야 되면 받지 뭐 이렇게 직업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 현대 사회가 될수록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정해진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내가 이루면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루어왔던 뭐 수출 100만 불탑부터 해가지고 선진국이 되는 목표도 어느 정도 이뤘고 개인적인 집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그런 삶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삶의 목표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죠. 또 현대 미래로 가면서 산업 구조라든지 AI의 뭐 습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후도 환경도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국제 정세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사람들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성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된 게 사실이죠. 한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떤 종교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것을 상당히 당연하게 여겼어요. 나 교회 다녀, 나 절에 다녀, 나 뭐 천주교 신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 사회가 불확실해지면서 이 현대인들의 이런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그런 과거의 기성 종교들이 그런 불안을 제대로 어루만져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죠. 뭐 사실 어루만져주는 게 어려운 것이 사람들한테 어떤 부자가 되기를 약속해 줄 수도 없고 불안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도 없잖아요. 사실 뭐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마음을 내가 새롭게 먹어야 되는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이 이런 무당분들이 주시는 그런 솔루션들 당장 몇 년 후에 무슨 직업을 해봐라 라든지 당장 뭐 무슨 동으로 이사를 가라 무슨 옷을 입어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조언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유독 신기 있는 사람이 예, 많다고 하던데요. 대표적으로 태몽이 이렇게 전 국민이 태몽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태몽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종종 보고가 되는데 주로 위인들이 태어날 때 나라를 창시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태몽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일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태몽이 뭐였어요 물어보면 다 있어요. 거의 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잘 없죠. 그래서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또는 그런 기운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뭐 예지몽 같은 거 꾸시는 분들도 많죠. 뭐 어떤 일을 경험하기 전에 그걸 뭐 미리 꿈에서 보셨다든지 한국 사람들은 내가 사는 세상이 과학이 설명을 하고 이성이 설명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신기라고 그러면 신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박사님은 무당과 무속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는 쪽이라고 할 수 있죠. 무당분들의 경험이 실체적 경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을 보고 귀신을 보고 하신다는 걸 저희 믿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라는 존재인지 아니면 어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에너지와 그런 작용인지 그건 이제 설명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저희 아이가 둘인데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제가 다 꿨습니다. 저는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할 때 그런 어떤 소식을 듣기 전에 미리 좀 느껴져요. 어떤 징조 같은 게 저한테 경험이 되는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잘 못합니다. 태몽은 꾸는 순간 태몽인 것을 알 수 있나요? 예, 딱 그게 이거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 고양이가 제가 자고 있는 침대에 이렇게 자고 있는 그걸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고 하면서 딱 깨면서 생겼구나 느꼈죠. 근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제가 아이를 갖기 전에 고양이를 2마리 키웠었어요. 첫째를 가졌을 때는 큰 고양이 2마리 중에 이제 까만 고양이가 큰 애였는데 까만 애가 꿈에 나왔었고 둘째가 생겼을 때는 노란색 고양이가 나왔었죠. 제 생각에는 이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 상징들이 제가 이제 감지한 어떤 그런 기운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몽에는 아이들의 성별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문화적 상징이자 집단 무의식의 일종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빨간 열매를 보면은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을 보면은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색채에 대한 인식이 동양 쪽의 이제 보편적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 무속에서 한국 무속에서 무당은 신이 찜한 사람이에요. 신이 자기의 어떤 도구로 신의 뜻을 인간 세계에 펼칠 사람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혀요. 이게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 건데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몸이 아프다든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든지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가봐도 뭐 답이 없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끝내 어떻게 해결을 보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무당을 찾아가 보면은 이거는 신병이고 무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무당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정체성이 무당으로 바뀌면서 신의 그릇이 되는 거죠. 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애매한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은 게 가게에 무당이 있는 분들은 그 아래쪽에서도 무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신내림 받고 무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어머니가 또는 할머니가 그 전때에 무당이셨던 분들이 계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각도에서는 과학적인 영역에서 신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체질적인 유전적인 소양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샤먼이 뭐예요? 샤먼은 그냥 그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그 인간 문화에, 다양한 문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샤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한국의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신이 이 사람을 점 찍어서 너는 내 도구가 되라 라고 해서 이제 신병을 앓게 하고 이 사람이 신병을 앓다가 내가 당신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는다는 게 다른 문화권의 영적 존재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문화권에
문화권에서는 그냥 기술자인 경우도 있어요. 주문을 외우고 부적 쓰는 걸 배워가지고 해서 뭐 귀신이나 이제 초자연적 존재를 불러내서 그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넌 나한테 뭘 해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서로가 갑과 을로서 하는 문화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고 사람은 거부를 하지만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릇이 된다라는 좀 특이점이 있죠. 샤머니즘 문화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북방, 주로 뭐 퉁구스, 시베리아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만주, 이제 이쪽이 샤머니즘이라는 문화권입니다. 이쪽은 신병이 있어요. 신병을 앓고 신은 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고, 사람은 이제 거부를 하고 신병을 앓고 하다가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신의 제자가 되는 이 루트가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문화권이고, 다른 데서 나타나는 이제 신과 인간을 중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신병이란 무엇인가요? 신병은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는 현상인데, 정신의학의 DSM이라는 진단분류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4판에 신병이 이제 실려 있었습니다. 무병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도로 많은 관찰과 다른 어떤 의학적 분류로 설명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거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정신의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이 무병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면 정신의학 쪽에 해리성 장애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살다가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그런 정신을 통합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자기의 정신 일부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데 극단적인 게 다중성격 장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나였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 있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행동한다는 거를 내 원래 정신은 몰라요. 갑자기 막 다른 나이 때 다른 성의 말투를 쓴다든지 갑자기 뭐 다른 나라 말을 한다든지 전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뭐 빙의라든지 신들림, 귀신들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무병, 신병 역시 신이 이제 들어오고 신의 말을 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의학의 분류에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하고 제일 유사하긴 하죠. 무당들은 대부분 여자인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게 또 한국 문화의 약간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쪽 샤먼들 보면은 남성 무당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여성 무당이 훨씬 많으신데, 제주도는 남성 무당이 좀 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문화적인 속성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자, 한국이 이제 과거에 일단은 삼국시대 이전 뭐 이런 정도 시기까지 가면은 상당히 좀 여권이 강했던 문화입니다. 우리가 목의 사회였고요, 고대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제 과거의 한국의 신들을 보면은 여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신 계열의 산신도 할머니, 그래서 마고산이라든지 마고할망,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 이게 다 할머니 고자를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제들도 여성이 많았었을 거고요, 과거에.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이후에는 여성의 이제 사회 진출이라든지 여성의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갈등을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죠. 내가 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해도 뭐 과거에 진출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스트레스와 답답함, 내가 이제 정해진 일만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이제 자기의 그런 좀 더 밝게, 좀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해리가 된 것이 신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지각하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가 아닌가.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여성 무당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여성들이 이제 감정이라든지 직관 이런 쪽의 메시지에 상당히 더 민감하십니다. 남성들보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라면 이걸 뭐 이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좀 더 잘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외의 샤먼은 우리나라 네네. 무당과 뭐가 다른가요? 예, 이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도 이제 한국 무당들과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북방 샤먼들은 내가 어떤 굿이나 이런 주문을 외우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신계로 가요. 그래서 신을 만나고 신들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다음에 신의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 무당들은 신을 자기 몸으로 직접 내려봤습니다. 1000개의 신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무당의 몸 안으로 신이 들어오는데, 그 무당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의뢰인들의 집 마당 같은 데라는 거죠. 굿이 벌어지는. 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1000개에서 굉장히 고고하게 계셔도 되는데 저 집 뒷마당 같은 데 이렇게
갔다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당의 몸 안에 좁고 답답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국적인 측면인데, 이것을 이제 한국 무속에서는, 무속학 같은 곳에서는 한국 무속의 인간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뭐 마음이라든지 문화 자체가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일들을 해석할 때 내 위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런 것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어도 어디 내가 못 보는 데서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지 않고, 웬만하면 내가 보는 대로 오셨으면 좋겠고, 오셨으면은 그 능력을 내가 또 봤으면 좋겠죠. 막 작두 타시고 막 그 어떤 예언, 내가 모르는 거 이런 얘기하면은 신통력이 바로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신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은 이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신은 굉장히 좀 어렵고 딴 데 계시는 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신한테 부탁을 해도 신은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특히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거든요. 일본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신도 많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신이 인간이 기도를 받았다고 해도, 제사를 받고 뭘 많이 잡섰다고 해도 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는 신 마음인 거죠. 일본은 이제 신이 굉장히 변덕스럽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한국은 신이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굿도 점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점점 열심히 하고 인간이 신한테 부탁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흑인 귀신은 왜 없어요? 흑인 귀신이 없다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보통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상에서의 귀신은 이제 소복 입고 주로 이제 조선시대 귀신,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최근에 무당분들 이야기로는 흑인 귀신도 있습니다. 특히 그 6.25 때 참전하셨던 이제 흑인 병사들의 귀신들이 못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군대나 이런 이제 전장터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귀신이 옛날 이미지로 나오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현대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이 귀신의 실질적인 존재와 별개로, 사람들은 어떤 무서운 경험을 하거나 뭔가를 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 그거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인간 심리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뭔가를 봤을 때 이게 귀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맞춰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라든지 갓을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라든지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런 존재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로 존재하는. 근데 그런 기운을 감지를 했을 때 그 에너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익숙한 이미지들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정말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쯤 귀신으로 가득 차야 정상 아닌가요? 예, 거기에는 이제 윤회라는 답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계속 귀신으로 부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갈 때도 가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귀신들이 티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으로 넘쳐나고 이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뭐 공룡 귀신은 왜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뭐 공룡도 계속 윤회를 하다가 뭐 어느 순간에는 다른 존재로도 태어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해외 귀신들과 우리나라 귀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귀신들을 보면은 이 귀신들이 이제 생김새도 다 다르고 나타나는 이유도 다르고, 귀신이 나타났을 때 이제 쫓아내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체로서 물리적으로 귀신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 그런 식으로 이제 형상화되고 사람들의 이제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현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귀신의 대표가 처녀 귀신이죠. 그리고 늘 그 사또의 집무실에 나타나서 억울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한국 귀신들은 한이 있습니다. 한이 있으면 죽어도 좋은 데로 못 가거나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인식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한이 생기면 이건 꼭 풀어야 된다.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돼도 이 한을 풀기 위해서 관공서에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귀신의 한을 잘 풀어주면은 복을 줘요, 귀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일본 귀신 스토리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귀신 만나면 100% 죽어요. 최근 이야기들은 좀 이제 재밌게 풀어가는 스토리들도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일본 귀신들은 만나면 안 되는 거고, 만나면 그냥 죽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게, 일본 귀신은 원이라는, 한이 아니라 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 억울함을 죽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 원을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에 찾아가는 일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죽은 곳에 머물면서 있는 곳에 침입하는, 자기 나와버리에 침입하는 침입
침입자들을 죽이는 걸로 자기 원을 푸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 귀신의 이제 특징이 되겠고, 서양 쪽 귀신들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죽은 사람의 귀신들은 딱히 그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서양 공포 영화들을 보시면은 아주 악령에 가까운 귀신이 아니고서는 그냥 자기가 죽은 데 그냥 나타나거나, 백악관 귀신이라든지 뭐 영국의 무슨 궁궐 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귀신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다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쓱 사라지고, 이런 존재들이고, 서양 쪽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존재는 이제 악령, 악마로 묘사가 되죠. 그것은 이제 서양 쪽 집단 무의식, 서양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하느님이 계시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 세계로 또 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나쁜 존재들은 하느님이 부리고 있는 나쁜 천사 또는 악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양 공포 영화에는 뭐 고대의 악마 이런 식의 묘사가 많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솔로몬의 72 악마들, 뭐 우리나라 뭐 검은 사제들 이런 데도 그 유명한 악마들이 이제 출연을 하시고, 물리치는 방법은 이제 네 이름이 뭐냐 꼭 물어보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봉인을 하는 이런 식의 해결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게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집단 무의식, 그 나라 사람들의 이제 종교나 문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무당들은 왜 부채와 방울을 흔드는 건가요? 예, 이제 무당들이 쓰시는 3종 신기 세트가 부채, 방울, 신칼이 있는데요. 부채는 이제 신이 오셨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신이 오셨을 때 부채를 확 펼친다든지, 신의 영향력을, 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울은 신을 부를 때, 청신을 할 때 흔들어서 주의를 일단 정화를 하고 신이 와 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 쓰는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칼이라는 거는 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신의 능력을. 그래서 이제 뭐 잡귀라든지 나쁜 삿된 기운이 있을 때 신칼로 이제 휙 신의 영향력을 밀어 넣어서 그런 기운을 물리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뭐 대부분의 무당분들이 주로 이제 점사 보실 때는 부채랑 방울 정도만 쓰시고, 굿할 때 신칼이 나오죠, 보통. 무당이 모시는 몸주신에 따라 무당의 네네. 능력이 결정된다고 하던데요. 일단 제 한국 무속에서 모시고 있는 시인들은 상당히 많으십니다. 일단은. 근데 무당의 몸에 직접 실리는 신들의 분류, 유형들이 있는데, 무당이 될 사람이 신내림을 받게 되면 그 무당에게 12분의 신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원래 이 무당을 이제 내 제자다, 내 그릇이다라고 이제 점 찍은 분이 몸주신이라는 분이죠. 얘는 내 거다. 이게 이제 몸주신이라는 존재고, 그리고 또 이제 12분의 신이 더 계시고, 또 뭐 구세 종류에 따라서, 의뢰받은 일의 사안에 따라서 많은 신들을 실어서 일을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주장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주장신은 이제 그 여러 신 중에서 기본적으로 오신 12분의 신들 중에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표는 몸주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이제 주장신의 종류라고 하면 죄송한데 주장신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무당의 능력이 많이 이제 결정이 되죠. 구세의 종류 또는 점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분을 모셔서 점사를 보고 굿을 하고 무당의 전문 분야도 결정이 되는데, 그럼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신장, 장군신들이 이제 실린, 장군신이 주장신이신 무당들의 경우에는 잡귀를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신장의 위험으로 잡귀를 쫓아내는 식의 굿. 이게 이제 주 분야, 주 업무가 이제 되시는 거고요. 이제 무슨 선녀라는 이제 이름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선녀가 아마 주장신이실 텐데, 선녀는 신점, 직관력이라든지 이런 예지력 이런 쪽에 뛰어나시고, 또 이제 무슨 할머니, 대개 조상신인 경우가 많아요. 조상 중에서 이제 무업을 하셨던 분들을 대신 할머니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일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잘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 무슨 용왕, 수신 계열의 이제 용왕이 주장신이신 경우에는 뭐 재물이나 사업운 쪽으로 또 하시고 뭐 등등. 이제 주장신의 성격에 따라서 무당의 이제 주 분야와 업무가 나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무속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과 이런 게 점점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무속이 지금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까지는 한국 무속은 더 활성화되고 더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맹목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진 무당의 가스라이팅에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본인도 조절을 잘 하셔야겠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무속과 이제 무당분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입법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도 차차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왜 이렇게 무당이 많은지, 한국 사람들은 왜 신기 있는 사람이 또 많은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무속과 무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만큼 고통받는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 그럴수록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심리학자로서 이런 한국의 문화적 현상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속을 잘 이해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벼 살펴주시고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